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4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7,000선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크론 급등, 필라델피아 지수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이죠. 베라 루빈이 그동안 사실 루머에는 적시에 시스템이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적시에 공급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힘을 내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머니코드를 시작해 볼 텐데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오르면서 로봇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인데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그러니까 자동차 주까지 좀 훈풍이 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돌아 로봇이다라는 흐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픽했다라는 이슈가 전반적으로 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태문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RX 사업 추진실 이제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는데 RX라고 하는 것은 로보틱스 익스페리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된 거고요. 여기서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운영하고 로봇 관련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했던 이가 로봇 팀장으로 여기서 발탁이 됐고 그 외에도 뭐 서울대나 아주대 교수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또 미국과 중국과 일본 글로벌 연구 거점을 이쪽에 세우면서 생태계 그쪽을 또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의 현지 인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회사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 올라가는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을 하고 그리고 M&A, AI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방팔방에 있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한 곳으로 응축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로봇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까지 연결돼서 오르는 그런 성장 동력,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뭐 대표적으로 아틀라스 생각이 나실 거고요. 뭐 테슬라도 있고 뭐 LG전자 쪽도 있는데 그런 제품이 이제 양산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을 하는 곳인데 또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 하면 현대모비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LG그룹 또 LS 이쪽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액추에이터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오늘 또 기술적인 반등의 여력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슈도 있지만 그동안 정말 못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꺾였거든요. 시총 같은 경우에도 6월에 49조였는데 최근 23조 원으로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탄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뭐 삼성전자의 RX 사업 추진설 이런 신설 이슈가 있는데 이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될 수 있을지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 삼성에서 앞으로 M&A, 그 로봇 쪽으로 이제 확장하면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후속 이슈는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지분 투자 대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이런 관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방향성 이쪽에서 좀 딸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회사 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것과의 시너지 그리고 뭐 이게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잡고 놓고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핵심 기술도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커질 것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결국 돌아 로봇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한 섹터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오늘 시장이 관련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반도체 스토리텔링 쭉 해놨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듣고 와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시황 전해주세요.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로봇주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RX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신사업 동력으로 로봇을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로봇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LG전자까지 8%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로봇주가 시장의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AI 밸류체인 일제히 올라주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론이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ADR도 14% 가까운 급등세가 붙었는데 이 영향 받아서 오늘 국내 시장 프리마켓서부터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정기장 들어서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SK하이닉스는 장중 20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20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8%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삼성전자도 5.5% 가까이 올라줍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기판주도 오늘 강합니다. 삼성전기가 9% 넘게 급등하면서 140만 원 선 오늘 회복해냅니다. LG이노텍도 6%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AI 밸류체인 일제히 강한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ALS 일렉트릭이 4%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4% 넘게 상승, 효성중공업도 7% 오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일렉트릭이 LG U+와 협업을 해서 LG U+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나온 가운데 LG U+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9% 넘게 오르면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 붙은 통신주도 오늘 강하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네이버도 3% 넘게 오르고 있고 삼성 SDS도 5% 넘게 오릅니다. 오늘 IT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까지 동반 강세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는데 AI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이 모두 살아났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아쉬운 점은 반도체 소부장의 힘이 좀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로봇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이동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특히 장비주들의 상승분 반납이 컸는데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PSK와 VM이 각각 3%, 2% 빠지고 있고요. PSK 홀딩스도 3% 넘게 밀리면서 오늘 장비주들 주가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주들은 상승폭 확대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SPG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이 일제히 줄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부품 관련주들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SPG는 감속기 관련된 종목이고요. 현대모백스도 13% 넘게 오르면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오늘 제약바이오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 이어 어제는 하한가 도달했는데 오늘도 일단 주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수계좌 집중 거래가 확인이 됐다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FDA 관련해서 답변서가 해석이 엇갈리면서 하한가를 도달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급격히 흔들렸었는데 어제 또 코오롱 티슈진도 하한가를 도달을 했었죠. 임상 3상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은 또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 HLB도 6% 넘게 빠지면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알테오젠은 0.73% 가까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ABL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 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원전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기술 8% 넘게 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원전이 주목받으면서 코스닥에서도 주목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5% 넘게 오르면서 2차 전지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ESS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소형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5%, 3%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발맞춰 움직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건 로봇주들의 상승입니다. 코스피는 5.56% 가까이 급등하면서 7,12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시 7,100선을 회복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코스피 200도 5.8%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까지 일제히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닥은 777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어제 그리고 그 전장까지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펼쳤는데 오늘은 1조 원 넘게 오전장 들어서 강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WI에 4조 원 가까운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다시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이 1조 6천억가량 강하게 시장을 사들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수가 5%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800억, 600억 각각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장중 고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반등세가 나와서 200만 원 선을 돌파를 장중했었는데 그래도 1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고 420만 원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 변화된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픽을 좀 해봤습니다. 10년 만에 매출 구조가 전환됐다라는 모멘텀인데 이게 상승 여력으로 300만 원 선 넘어서 400만 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 잘 해보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에 HBM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메모리잖아요. 생산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LTA 장기 계약 이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매출과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줄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420만 원까지 갈 수 있고 뭐 삼성전자가 50만 원, 60만 원까지 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앞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TA 장기 계약으로 하여금 실적 변동성을 줄여주고 실적 추정치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줘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와의 계약이라는 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한 70%까지 확대가 됐는데 매출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갈 수 있을지 없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 많이 하는데 이때 사실 이 사이클과 비교되는 게 과거를 얘기하면 17년과 18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17년과 18년의 메모리 사이클과 올해와 내년의 메모리 사이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목에 나온 매출 구조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2B 비중이 그때 당시 17년도에는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와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특히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서 B2B 비중이 70%까지 늘어나니까 매출 구조가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와의 계약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장기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실적이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후 코너에 강정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실적이 굉장히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뭘 봐야 될지 설명을 일단 드릴 건데 구글과 메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270조 원 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220조에서 한 40조까지 투자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AI 투자가 490조, 그러니까 270조, 220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AI 투자에 구글과 메타가 AI 전체 투자의
46%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글과 메타의 실적을 보면서 전반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TPU와 병행하는 전략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14기가와트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가 한 7기가와트거든요. 내년에 7기가와트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투자에 대한 굉장히 탑2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어쨌든 SK하이닉스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흔들 이유가 없다라는 게 KB증권의 의견인데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AI 이제 창업 기업인데 문샷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미 K3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딥시크나 구글의 터보 퀀트 공개됐을 때 주가가 확 밀렸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KB증권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효율화된다면 AI 투자는 늘고 메모리 수요는 더 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왜 우리가 연비가 좋아지면요. 자동차가 휘발유 사용이 적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연비가 좋아지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서 더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휘발유를 사용하면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휘발유의 수요가 더 붙을 것이다. 애초에 휘발유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더 그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뭐 문샷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할 텐데 AI 추론 비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멀티 에이전트와 연동을 하면서 AI 수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자동차 연비와 휘발유와 연관돼서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KB증권에서는 추론당 메모리가 3분의 1 줄더라도 사용량은 20배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붙는다. 그래서 메모리의 총 수요는 7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모델이 나왔을 때 그게 효율화돼서 뭐 적게 쓴다,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메모리의 총 수요는 이렇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이게 이 증권사의 주요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비스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용처 수요가 붙기 때문에 AI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 오늘도 반등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어떤 조정의 빌미가 나와서 또 급락을 변동성을 나올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을 겪으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던데요.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대신증권에서 언급을 했고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덕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비메모리 쪽을 공략하고 있다. 이쪽의 생산을 늘리면서 실적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주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비메모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FC, CSP 그리고 FC, BGA인데 요거는 이제 소형 칩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형 큰 칩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 쪽입니다. GDDR 그리고 LPDDR 이거 이제 저전력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칩용 기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 뭐 AP에도 쓰이고 뭐 데이터 센터 이쪽은 이제 FC 이쪽이겠죠. 어쨌든 이제 작은 쪽에서 들어가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형 칩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저장 장치나 모바일 쪽 이런 부분에 적용이 높아지면서 소형 칩용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대형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FCBGA인데 이게 대형이니까 이거는 이제 작은 칩이고 자동차 전장화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 생산이 되면 될수록 수혜를 많이 입는다. 근데 사실 이쪽에서 자율주행 쪽 그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하면서 훨씬 판매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19만 원인 데에는 올해와 내년에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메모리 생산을 늘리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확보할 게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논리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이제 매력적인 소부장 섹터에서 뭐 탑픽이다 이런 느낌으로 갔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3,000원을 올려 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43%나 올려 잡은 그런 목표 주가이니까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부품단에서는요, 고객사나 이제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서 가동률이 올라가거나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을 때 훨씬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수혜의 핵심,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실리콘, 링. 뭐 이렇게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분기는 고성장을 입증했거든요. 2분기 역시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여기 실적 적어놨지만 1년 전 대비해서 176%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고성장을 입증했는데 2분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올해 전반적으로 계단식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 가능성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확 올린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대표 부품주로서 현재도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43% 올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실적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비츠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롭게 IBK 투자증권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리지를 게시했다라고 해서 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38,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종목을 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최근 전쟁이 막 장기화가 되면서 에너지, 가스 뭐 이런 부분이겠고 석유 이쪽이겠고 이제 탄약 비추, 뭐 포탄, 미사일 이런 거겠고 전반적으로 전쟁을 하는 당사국도 그렇지만 주변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나 그리고 탄약 비축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리튬 1차 전지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 이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전지라고 하면은 석유, 가스 시추에 사용되는 고온 전지, 미사일에 탑재되는 열 전지, 포탄에 탑재되는 앰플 전지가 1차 전지의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 악화 속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리튬 1차 전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비츠로셀이 관련 종목인데 비츠로셀을 얘기한 이유가 선별 수주와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그리고 장기 공급 확대를 하면서 좋은 그런 토양을 마련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파른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져서 말이지 그래도 평화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점에서 사실 1차 전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극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간 안정성을 요구받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1차 전지 관련주가 또 부각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IBK 투자증권이 이것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방위 산업군과 같이 해자가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다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또 많이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비츠로셀 새롭게 제시한 그 이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가 줄줄이 또 강등되는 그런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이나 SK 관련주나 여러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물꼬를 트면 될지 관련 그 업황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직접 쓰신 하나증권의 김상만 상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상만입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증시를 보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제시가 됐더라고요. 구조 개편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직접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요 3대 그 석유화학 단지 이제 그 대산, 여수, 울산 중에 이제 대산하고 여수 이제 두 군데 단지에서 이제 구조 개편안이 이제 정부 승인을 받고 이제 대산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승인도 끝나고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까지 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예, 여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뭐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전쟁 부분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재편에 대한 속도가 브레이크가 좀 걸려 좀 답답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굵직한 석유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또 떨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조 개편을 시작하게 된 이유 자체가 석유화학 업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뭐 계속 이제 영업 적자를 이제 뭐 헤어나지 못하고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뭐 문제지만 계속 그런 부족한 자금을 또 외부 차입금이나 부채로 또 메꾸다 보니까 뭐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 그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 등급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좀 보여왔고요. 뭐 작년 실적을 근거로 한 올해 정기 평정에서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제 그 등급 하향이라든가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게 4개사가 이제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좀 빈도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을 이제 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구조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좀 턴어라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업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전망과 전략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주식이나 산업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뭐 제한적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뭐 어쨌든 이게 회사가 뭐 살아 있어야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든 말든 하게 되니까 이 신용도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부의 산업구조 개편안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업계의 중론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번 구조 개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수급 불균형 상태가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동 중단으로 해서 설비 감축이 해도 가동률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단시일 내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뭐 개선되는 그런 기대는 크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영업적인 측면은 그냥 그 정도로 지금 현재보다 뭐 그렇게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런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구조 개편을 할 때 여러 이제 사업부를 분할하고 다시 붙이고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이제 그 자본 확충 지원 방안이 있고요. 또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정부 지원만 기댈 수 없으니까 자구 노력으로 스스로 이제 출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분할하는 회사로 뭐 부채나 차입금이 또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잔존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무 지표상에서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차입 의존도나 재무 지표가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영업적인 측면은 중립적이라 보더라도 재무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향 일반도였던 그 신용도의 부정적인 근 기류는 당분간은 좀 이제 그 접어놔도 되실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 개편 이어지면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는 거면 결국 석유,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업황 전략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유화학 섹터의 전반적인 그 재무 상황, 신용 평가 더불어 업황 전망까지 제시를 해준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인터뷰 좀 잘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잘 반영해서 추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코스맥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보시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코스맥스에서 목표 주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 대비해서는 목표 주가 약간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는 2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봤거든요. 요 괴리는 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의견은 이제 중립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유지를 하면서 코스맥스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한 거고요. 국내, 중국, 미국, 동남아 이렇게 나눠서 살짝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반적으로 스킨케어, 선케어 이런 부분에 좀 성장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영업이익률 2자릿수 가고 있고요. 기대감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 쪽 20% 성장 이런 매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저우 쪽 수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미국 쪽은 첫 분기 흑자 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쪽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스맥스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의 의지 이런 부분 좀 여러분 잘 추려서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비교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코스맥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악재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반등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이제 색깔 자체가 빨간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마음이 좀 불루한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이클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승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을 보는 거고, 그죠? 좀 하락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주가가 조금 반도체가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바뀐 부분이 있나요? 그냥 여전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저 반도체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이거 안 팔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지금 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이것도 안 잡으면 또 뭐 300, 400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원칙, 주식에는 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우를 잘 지킨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현금을 어떻게 유지를 해서 그죠? 주가가 빠졌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사고 그죠? 빠졌는데 단가가 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좀 내가 조금 줄이고 그죠? 이런 어떤 방향성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느냐면은 그동안 반도체만 가던 그런 어떤 주가의 방향성에서 어제부터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물론 이제 이 삼성에서 뭐 로봇과 관련돼 있는 뭐 신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신규 종목들은 오늘 점상할 겁니다. 어제 이렌시스 삼성 하면은 두드러지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뭐 삼익 THK 뭐 이런 애들인데 물론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요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오늘은 또 뭐 SPG 뭐 그죠 요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다가 밀렸지만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테마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단기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바이오도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전부 다 바이오들도 거의 뭐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뭐 70% 80% 이렇게 뭐 50%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50% 100% 이렇게 나올 종목들도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날이 333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력 변화, 그죠? 전선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단 지금 12,500원과 13,000원의 어떤 저항대에서 지금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면은 또 전고점을 도전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시장 전반적으로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저점 매수 가능할까 전반적인 체력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시장은 패닉셀 이후에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변동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의심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점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 도움이 되고 있는 듯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바닥 만들고 반등을 시작을 했고
밤사이에 미국 반도체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오늘 또 우리 그 시장 본장에서의 또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 그 증시 격언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재료라 하면 우리 수출, 그러니까 호 수출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TSMC니 ASML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호실적, 호 전망에도 주가는 계속 밀렸습니다. 그것은 수급, 결국은 레버리지로 과다하게 쌓여있던 반도체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이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결국은 그 좋은 재료를 많이 파니까 결국은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세상에 항상 나쁜 것만, 주가 빠진 게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일단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폭이 꽤 컸고 낸드 중심으로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났고 키옥시안이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니, 그다음에 우리 디램들도 뭐 한 40%대 또 30%대의 하락을 났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재료 중에 하나는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제 소위 새로운 투자자 진입이 가능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상반기에 우리를 괴롭혔었던 고점 대비 20% 이상 우리 지수가 밀렸는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상반기 동안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을 줬었던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1차적으로는 더 이상 팔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해서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그런 것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의 오히려 순매수 흐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번 조정이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그러니까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반도체 뭐 수출 좋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Q보다는 결국은 P 네. 단가의 상승으로 지금 결국은 반도체의 펀더멘탈이 좋다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6월 달까지 봤던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주가하고 똑같죠, 사실은. 엄청 우상향했는데 이게 정확히 1년 전에 비해서 반도체 평균적인 단가가 수출 단가가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7월 20일까지의 단가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건데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 한 번도 이게 흐트럼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낙폭과대로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제의 숫자가 나오면서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자신감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알파벳, 결국은 이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내세웠던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 사실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결국 알파벳의 실적 시즌부터 이 모멘텀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은 좀 약화될지가 판결이 될 수 있는 오늘 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장중 고점이 38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00만 원 선 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27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아직 200만 원 선은 못 넘었거든요. 장중 터치하긴 했어도.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은 멉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 앞서서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중국 AI 공습입니다. 그 창업 기업인 문샷이 기미 K3를 발표하면서 딥시크나 터보 퀀트 같이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AI 계속된 모델 출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흔들릴 것인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이제 뭐랄까 미국에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가 작년 1월에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버전 2.0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충격으로 미국의 AI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이 안 됐죠. 주말 통하면서 한 3, 4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생각의 입장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최첨단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악재. 반면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AI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최첨단 모델들과 관련된 성능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게 이제 Artificial Analysis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많이 듣던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위 클로드 그러니까 페이블 5 뭐 이게 이제 미토스의 또 다른 버전이죠. 이제 결국 이것 자체를 거의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성능 1등이죠, 여기가.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키미 K3를 보시면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95%. 그러면 사실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오픈 AI의 5.6, GPT 5.6 소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성능은 거의 유사한 정말로 이게 딥시크하고는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모델이 나왔다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거의 성능은 유사한데 토큰, 어떤 일을 시키면 쓰는 비용 자체가 앞에서 봤던 1, 2등에 비해서 한 30%대밖에 비용을 안 쓴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한 3번 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업들이나 우리 고객들이 AI를 쓰는데 최첨단 모델을 쓰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 우측에 보시면 문샷이 이번에 그러니까 키미 K3를 문샷 AI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홍콩에 상장할 겁니다. 한 가을께 9월이나 10월께 할 것 같은데 이들이 요구하는 시가총액이 대략 300억 달러.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1조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1, 2등과 거의 동등하고 가성비는 더 좋은 모델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멘붕이 온 것은 엔트로픽하고 사실은 오픈 AI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이 그러면 이들이 돈 1조 달러 땡겨서 1조 달러 밸류 받아갖고 그 돈으로 막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걱정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주가가 좀 반도체 주가가 휘청휘청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델 자체가 가장 큰 차이가 아까 클로드나 챗GPT 이들은 뭐냐면 폐쇄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내 데이터 다 넣어줘서 결과만 받는 거지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그 양 회사한테 다 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중국의 이런 오픈, 그러니까 소위 무슨 말이냐면 개방형 이 모델 자체는 내가 내 서버에다가 다운로드해서 스스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다 좋은데 내 자료 다 보내갖고 결과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자료 나의 50년 노하우, 30년 노하우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예. 이게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서버에서 관리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그러면은 매력적으로 심지어 근데 가격까지 싸.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들 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늘 상반기에 듣던 재번세 역설. 결국은 가격, 단가, 토큰 비용이 오히려 떨어지면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발현될 수 있고 이것 자체는 메모리와 GPU와 제반, 생태계, 하드웨어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면서 어젯밤에 미국의 랠리, 반도체 랠리,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랠리까지 연결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는 당연히 이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호재. 왜냐하면 총수요가 붙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알파벳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 그래도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알파벳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반도체 투자자는 관심 딱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캐펙스에 대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뭔가 이게 찜찜하게 얘기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결론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은 아마 알파벳은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는 제미나이가 작년 가을께만 해도 엄청 세상의 판도를 바꿨는데 올해 들어서 엔트로피 때문에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첨단 모델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제미나이 프로 3.5 프로가 그 발표가 지연이 됐어요.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거기에 그 사이에 그 이걸 개발하던 소위 천재 과학자들이 다 엔트로피 경쟁사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 구글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네. 상황이라서 이것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도 좀 개발하는데도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라는 이제 그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 오늘 밤에 너희들 이 경쟁사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극복할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 많은, 더 공격적인 캐펙스로 극복할 거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황 자체는 저는 이 오늘 소위 알파벳의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전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또 자금 조달은 어떡할 건데? 네. 라는 것이 이제 바로 따라오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CDS 스프레드, 돈을 빌릴 때 혹시 내가 돈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대신에 보험료 받는 게 이제 CDS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녹색선은 오라클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오라클 때문에 엄청 올라가 있는데 이게 거의 오라클은 정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라클 빼고 나면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CDS 스프레드는 뭐 올라가고 있지만 돈을 빌릴 만한 완만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알파벳을 비롯한 전통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는 이전보다는 좀 비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조정.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나 봐요. 미국과 이란 관련해서 홍해, 그 봉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리스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일단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넘어서다 보니까 배럴당 좀 걱정스럽긴 하죠. 그리고 어젯밤 사이에 워낙 지금 반도체 랠리가 세다 보니까 미국 금리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어제 미국 2년물 금리 기준 2% 이상 상승하면서 4.67, 그다음에 10년물도 4.6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30년물 5.1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것 자체가 시장을 다시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정도로 이것이 질질 끌리거나 엄청나게 유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낮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 자체가 재코가 속자입니다. 네. 뭐냐면 미국의 지난 45년간의 기본적인 원유 재고, 이건 전략 비축유 포함합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미국 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45년 동안 65일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역대 최저인 43일분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출을 그 사이 너무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어렵다. 정말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유가 200불 얘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미국의 제일 트럼프가 조심스러워 보이는 게 휘발유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나라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불 찍고 쭉 내려와서 3.5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4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은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은 국민들 불만 커지면서 지지율 안 그래도 좀 안 좋은데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는 협상을 좀 세게 잘하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서로의 공격이 있는 거지 정말로 이걸 파토라고 그러죠. 완전히 파탄을 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반기 증시를 완전히 짓누르는 악재로 재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좀 리스크한 요인이 있긴 있더라도 실적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슈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이제 무역법 이슈가 있습니다. 법정 그 수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보편관세 법정 적용 기한이 이제 24일에 마감이 되니까 새로운 이제 그 규정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무역 전쟁. 일어날까요? 아니면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뭔가 쓸 돈을 해외에서부터 일정지만 뜯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막 각종 이유를 붙여서. 이런 측면에서 작년 말까지 그런 것이 그래도 잘 작동해서 실효세율이 한 12% 근방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이거 다 반려되면서 좀 많이 되돌려주고 못 받고 해갖고 7%까지 내려왔거든요. 요걸 다시 12%까지 맞추려고 새로운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강제 노동 뭐 이런 것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어쨌든 대갖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중간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잘못하면은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잃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은 잘해야 상하원을 지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나면 어쨌든 패배에 가깝게 끝나고 나면 트럼프의 힘은 안 그래도 연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빠질 겁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 이슈는 아마도 점점 약화되면서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상당폭 완전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증시 조정이 마냥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일 텐데 지금 어느 때보다 가격은 착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이제 전략과 돌파구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거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지난 한 달간 확실하게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났습니다. 과도하게 들고 있던 기술주, 특히 반도체 비중을 일정 부분 줄여 나가고 그 돈을 어디로 넣냐면 금융, 헬스케어, 유틸리티, 산업재, 뭐 필수소비재 이런 쪽으로 조금씩 쭉 분산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워낙 삼전 믹스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것이 일어났던 게 은행하고 화장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로는 크게 자금이 못 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확실히 이제 반도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반도체에 다시 몰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에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좀 조정하시는 필요가 있고 그 사이에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 또는 심지어 빠졌던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조선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은행과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지 하반기 난이도 높아진 시장에서 이런 순환매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시장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좀 뭘까요? 안정적이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패닉셀 이후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앞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소화해내는 그런 여력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좀 언급해 주셨고요. 송재경 디멘저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서 키미쓰리가 오히려 메모리 수요를 자극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반등한 영향받아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7,15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10시 30분을 기점으로 7,160포인트를 넘어서며 고점을 찍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다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6%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6.28% 넘게 오르면서 1,14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가량 상승 중인데요.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로봇주가 가장 강하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777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1조 8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랜만에 오전장에 조단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1조 6천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은 1조 7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긴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1,479원 선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부담도 덜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480원 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의 로봇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국내 로봇 밸류체인 관련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스모 로보틱스와 TXR 로보틱스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등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 겸 DX 부문장 직속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미에 19조 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요. AI 붐 속 다음 투자처로 로봇을 낙점하며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었습니다. 이번 RX 사업 추진실 출범은 관련 역량을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후속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23%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0만 원 선까지 넘어섰고요. 5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PG 주가는 상한가 유지 중입니다. 8만 5,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차와 LG전자 같은 그간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던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랜만에 6% 넘게 급등하면서 42만 원 선까지 회복해냅니다. LG전자도 9% 넘게 급등, 18만 9,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복제약에 대한 관세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2028년부터 관세율을 100%,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입 복제약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후 2028년 1년 동안 100%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이듬해에는 관세율이 200%로 높아집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 의약품 수입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생산 기지의 미국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특허 의약품뿐만 아니라 복제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함에도 그다지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지는 않은데요. 알테오전 1% 가까운 상승세 27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 도달했던 삼천당 제약은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0.54%가량 하락한 16만 6,9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7.73% 가까이 빠집니다. 2만 8,0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무더기로 급등 중입니다. 23일 새벽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오른 영향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JP모건은 전날 하반기 코스피가 12,500선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축소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정부의 제도 개선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감소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오는 8월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최초 증거금은 현금만 인정됩니다. 또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기존 한 주에서 20주로 확대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련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 5.79%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7만 4,2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도 7.9%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20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98만 1,000원 선 거래됩니다. 그리고 오늘 SK 스퀘어의 주가도 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줍니다. 5.59% 가까이 오르면서 132만 2,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3% 넘게 오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끝까지 내일 또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황 함께 살펴보면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고수들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수 종목에 들어와 있고요. 삼성물산까지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부각받으면서 함께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기판 쪽과 2차 전지도 함께 투심이 괜찮습니다. 함께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다만 오늘 PSK는 부진합니다. 이 반도체 장비 따님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6%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 PSK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PSK 반도체 장비 따님에도 불구하고 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해보면 어떨지, 이 답답한 흐름 보이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코스피 지수를 포함하여서 지금 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오늘 강한 로봇까지.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르는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로봇에 대해서 신수종 사업을 선정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반도체는 이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으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오늘 일본의 키옥시아가 다시 또 11%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꿰찼다. 뭐 이런 여러 이유를 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오늘 하락을 했다면 그 얘기들이 하락하는 데 갖다 붙여야 되니까 상승하는 데 갖다 붙일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럼 왜 올랐을까? 우연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짠 듯이 중요한 어떤 지지라인이나 이동평균선에 마침 오늘 그런 소식들이 딱 맞춰 나왔을까?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연이 너무 여러 가지가 겹치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려면 정말 확률이 극히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자, 지금 코스피가 일단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지금 주가 지수의 고점은 높아지고 보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항상 출현을 한 다음에 고점이 나왔다고 그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열이 식으면서 이제 내려갈 때는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가? 월봉에서 중요한 아주 지지 라인들 오랜만에 닿을 때는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코스피는 10개월선 근처에 오면서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삼성전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 10개월선에 다가서고 있는 데다가 이제 과열권에서 보조지표가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밑꼬리를 달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이제 쭉 얘기하면서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랑 시총 1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지지라인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주봉이나 일봉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주봉에서도 과열권이 식고 20주선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20주선이 닿을 때마다 지지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20주선에 닿은 적이 2026년도 2월입니다. 벌써 5개월 전이죠. 일봉으로 보면 어딥니까? 121선이죠. 바로 2월 달에 이 121선에서 지지됐던 이 모습. 그 다음에 무려 5개월 만에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라인에 딱 닿는 날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삼성전자만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이런 모든 게 우연이라고?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PSK가 오늘 4% 빠지지만 이게 뭐 사실 오늘 지금 안 좋은 거지.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PSK가 좋은 거예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아까 어땠어요? 지금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살짝 깨고 내려갔잖아요. PSK는요? 5개월 선을 깨지 않았는데요. PSK가 더 좋은 거죠. 지금 강한 거잖아요. 지금 주봉에서도 10주선이 안 깨졌죠. PSK는. 삼성전자는 아까 어디까지 갔어요? 주봉에서 20주선을 깨트리고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윗부분에 있습니까? PSK가 훨씬 윗부분에 있죠. 일봉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나마나한테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고 주봉이 모여서 월봉이 되고 월봉이 모여서 연봉을 형성하는 나무가지가 모여가지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이면 숲을 이루는 겁니다. PSK 일봉상에서 이 지금 61선에 닿지도 않았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어떻게 됐었어요? 121선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장비, PSK는 전공정 장비인데 이 PSK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월봉에서도 과열권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얘는 지금 아직도 과열권이에요. 과열권이니까 조정을 더해서 과열권 밖으로 빠져나올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PSK가 오늘 하루 지금 약한 거지 지금 2026년도 전체 흐름에서 삼성전자보다 지금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강한 흐름이고 과열권이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유리한 위치에서 사면 될 거다 하면서 이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되겠죠. 네, P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고수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시세를 더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고수들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고 있고요. 한편 오늘 피지컬 AI 섹터 투심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LG전자와 현대글로비스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넘게 오르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SK텔레콤도 두 자릿수 강세가 포착이 됐고요. LS일렉트릭도 오늘 함께 올라주면서 오늘 고수들 수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LG전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LG전자 오랜만에 시세를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승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매수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뭐 그동안에 그 매수를 안 하고 잘 기다렸다가 지금 오늘 매수를 했으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알 거고 자기가 매수한 거 자기가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혹은 자기가 매수한 거를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랑 LG전자를 지금 피지컬 AI의 대장으로 뭐 사실 뭐 그 언론이나 보고서의 영향도 큽니다. 거의 대명사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붙여가지고 현대차, LG전자에 엄청나게 들어갔다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물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고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점을 이겨낼지 본전을 회복할지 그거에 대해서 장담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로봇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LG전자, 피지컬 AI 대명사였던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지금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로봇, 드론,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세 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차가 로봇 부분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니까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증거가 나올 거라고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있냐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차, LG전자가 지금 앞에 얘기했죠. 피지컬 AI 뭐 오늘 삼성전자 로봇 얘기가 나서 피지컬 AI가 올랐니? 그거 해석이라고요.
오늘 오르니까. 근데 왜 올랐을까? 지금 LG전자도 보세요. 이 지금 월봉에서 보조지표 과열권이 완전 벗어나고 지금 10개월선 근처에 다가오니까 꼬리가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열이 씻고 지금 20개월선 근처에 오니까 지지 라인에 온 거예요. 지금 주봉에서 보세요. 주봉은 또 뭐예요? 현대차인데 60주선. 이렇게 딱 아니 이게 한 채 오차도 없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이 60주선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60주선이 이걸 여기다가 왜 자대고 이게 딱 어떻게 딱 그어놨을까요? 저게 우연일까요? 저런 게 있으니까 일봉상에서는 지금 121선까지 다 깨져가지고 지금 지지 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주봉 월봉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든 LG전자든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에 온 거예요. LG전자도 보시겠어요? LG전자 어디예요? 20주선이네요. 이건 또.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라인에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 저 모든 게 우연이라고요? 저 모든 게? 지금 보여드린 것만 한 10개 넘잖아요. 저 10개만 있을까요? 지금 찾으면 한 1000개도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다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지지 라인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주봉 월봉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오를 지금 여지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곳에서 반등을 하고 있으니 지금 오늘 오르니까 뭐 거기다 붙여서 지금 사후 해석으로 이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과열이 씻고 비빌 언덕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일 때 그러면 얼마나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LG전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만 원 이상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손실이 이미 60% 70%이신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한들 이걸 물을 타서 과연 저희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30만 원만 가도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이죠. 심리가 그래요. 야, 저렇게 우리가 최고의 고점에 물렸는데 나 이거 조금만 해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정말 무섭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못 견뎌요. 저게 40만 원까지 가도.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일단 지금 그 합리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지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 10주선이 깨지고 20주선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리얼타임으로 이 10주선 가격이 지금 27만 원 정도 있어요. 24만 원이죠. 24만 원 정도에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 주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LG전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24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위 1% 초고수의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버블맵 통해 시장의 관심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 지수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현재도 5.8% 크게 강세 유지해 나가면서 7010선에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넘는 강세부터 나가면서 776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원이 빨갛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가 오늘 가장 큰 원으로 역시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 강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넘게 오른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 ADR이 13% 넘게 올라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하이닉스 본주가 장중에 2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지금 작은 원으로 포착이 되고 있지만 지금 AI 지금 로봇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재가 있었죠. 또 구미 사업장에 좀 거점을 마련한다라는 소식에 관련 협력사들이 오늘 일제히 상한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오늘 이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과 또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반도체 지금 가장 많이 오르니까 주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시가총 1위 삼성전자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쵸? 제가 시총 1위였으면 SK 하이닉스 하려고 그랬는데 1위를 대우해줘야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잠깐 보면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동안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매매를 잘하는 구간이 있었을까. 지금 항상 순서가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럴걸요. HTS가. 자,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이 기관 개인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개인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약간 낙수 효과 같잖아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게 사실 2025년 9월 달부터 나와 있는데 2025년 9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그림이거든요. 이 밑바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지금 이 35만 원을 가는데 이 개인 투자자가 다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은 2026년도 들어가지고 이 보세요. 이 매도가 이 올라갈 때마다 주구장창 다 팔았습니다. 지금 다 팔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외국인 조금 들어오죠. SK 하이닉스는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내내 팔고 있다가 여기 이제 좀 들어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이것만 보면은 매매를 엄청 잘해가지고 오히려 외국인 머리 위에 던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문제는 뭐냐? 중요한 자리에 왔으니까 저걸 갖다 붙이는 거라니까요.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으면 뭐라고 얘기 나왔을까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는데도 우리나라 떨어지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야 저거는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 비율이 외국인 비중이 최저치로 떨어져가지고 조금 채우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지금 SK 하이닉스도 정말 중요한 구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20주선 보세요. 아니 이게 정말 이게 모든 게 우연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찾아가거나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고 쳐봅시다. 만나가지고 막 정보를 얻으려고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거기다 허비하는 것보다 집에서 손품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성비도 훨씬 높고 훨씬 스피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자체가. 저 20주선에서 보세요.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에 꼬리가 이렇게 우연히 정확히 달리는 게 우연일 수가 있나요? 자, 너무 중요한 자리에 왔고 20주년에 맞닿은 지가 4월 달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는 그냥 시체라도 발작이 일어납니다. 시체라도. 근데 시체가 아니니까 SK하이닉스는 발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 이제 지금 그 이슈가 호재로 지금 먹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리얼타임으로 봤을 때 이제 10주선 정도가 목표가가 되겠죠. 일단은 한 24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것도. 왜 10주선 얘기를 하냐면 10주선이 그동안 지지라인이다가 깨졌잖아요. 지지라인이다 깨졌으면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그 10주선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주선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뛰어다는 쌩쌩한 토끼라도 머리를 부딪히게 됐어요. 반대로 이제. 시체 발작과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리얼타임으로 240만 원이지만 이제 봉하고 이제 이동평균선 움직이니까 조금 저기가 있겠죠. 이격 간격이 가격이 조금 변동되겠죠. 어쨌든 지금 오늘 가격으로 240만 원대 요 정도가 목표 주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꼬마버블로 한번 조선 기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오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조선 기자재들이 조선주에 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지금 이런 그 조선 업체들을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얘네들은 다 지금 20개월 선까지 빠져가지고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자, 20개월 선의 지지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20개월 선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HDD 현대중공업도 20주선까지 빠졌어요. 20개월 선. 20개월 선에서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이건 또 업종이 조선으로 넘어왔죠. 똑같죠? 반도체든 로봇이든 조선이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20개월 선이던 10개월 선이던 20주선이던 굉장히 중요한 확률 높은 지지라인에 모두 다 왔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거지. 그 사후 해석으로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기자재인 태강은 어디까지 갔냐? 60개월 선까지 빠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조선 완성 업체가 20개월 선까지 빠졌으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는 20개월 선에서 한 발 더 뒤로 가서 60개월 선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완성업체가 2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태광 같은 거는 6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목표가는요? 목표 라인은요? 똑같죠.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10개월 선이 현실적인 목표 라인이 될 것이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0개월 선이 목표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지지 라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완성업체가 반등을 하면 조선 기자재업체도 반등을 하지만 한 단계 라인이 뒤로 빠져 있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꼬마버블 조선 기자재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태광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올해 S&P 500 전망치를 8,100으로 전격 상향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 이어 월가 공룡들이 일제히 증시 폭등에 표를 던졌다. 연말까지 최고 8% 이상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분석이다. 엔진은 역시 멈추지 않는 AI 거품론 속 진짜 실적이었다. UBS는 S&P 500 기업의 올해 실적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쏟아지는 반도체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주들이 증시를 강력하게 견인했다. 월가의 눈높이는 이미 내년 8,900선까지 치솟았다. 멈추지 않는 AI 광풍 속에서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솟구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AI 시대인데 정말 맘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굉장히 많은 생각 드시는 요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분을 모셨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편하게 이제 박사님으로 네네네. 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최근에 중국 이것도 창업 기업이거든요. 문샷이라고. 네. 그 키미 K3 모델이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딥시크 때 긴장을 다시 떠오르시면서 굉장히 또 위축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딱 걸려서 네. 시장이 이제 폭락하면서 오늘 좀 반등을 보이고 하고 있지만 있죠. 너무 네.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네. K3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대단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뭐 그래요? 중국에 예.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과 2026년 AI 시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네네. 작년까지는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의 뭐 느낌이었다라면 네. 올해부터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8월 1일부터 해서 전 직원이 AI를 씁니다. 네. 이게 한국 대기업으로는 최초의 사건이죠. 예.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SK 최태원 회장도 6월 달에 우리도 준비해서 전 직원이 쓰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대기업 단위에서 AI 수요가 2026년 오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MIT 미디어랩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작년까지 진행된 흔히 말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에서 AI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네네. 90% 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지 않은 거죠. 일부 부서만, 특수 부서만 좀 써보면서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입할까를 고민했다면 2026년부터는 미국에 네. 있는 기업들이 속속 전 직원이 다 쓰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 직원이 한 달에 $1,200 이상씩 쓰지 말아라. 아, 제한 뒀어요. 그러니까 $1,200 네. 이상씩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본 요금이 여러분 쓰실 때 유료로 쓰실 때도 아주 좋은 것도 $200 정도인데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유료로 쓰신다고 해도 $20 정도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상한선을 뒀는데 그게 $1,200라는 거죠. 전 직원들에게.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AI를 쓰게 되면은 그들 또한 1인당 $1,000씩 쓸 거라는 거잖아요. 네. AI 수요가 과거하고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분석업체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인간이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챗봇에서 쓰고 있는 양에 비해서 기업이 쓰는 에이전틱 AI라는 것, API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우리 6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202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반도체도 더 필요한데 이번에 키미3는 사실은 무엇을 잘하냐면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페이블 5라든지 챗GPT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코딩을 잘해요. 코딩. 코딩하고 기업 업무에 특화돼서 점수가 1위급으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 종합 점수가 1위급이 아니라 네. 키미3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에이전틱 AI의 성능이 지금 미국의 흔히 말하는 프론티어 AI라고 하는 가장 잘 나가는 것과 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딥시크하고 다르게 딥시크는 그 자체는 중국이 이런 걸 하다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면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돈도 없으면서 잘했다라는 것에서 놀랬다라면 네네. 딥시크는 이제 업무용 AI가 지금 2026년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 이것을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뭘 만들어내냐면 대단히 AI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도 존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지금 클로드도 비싸고요. 제미나이도 비싸고 챗GPT도 작년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네. 왜요? 갑자기 기업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빨리 증가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반도체 가격만 뛴 것이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기업에서 쓸 때는 작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테슬라가 $1,200로 했겠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면요. 가격이 마음대로 안 치솟거든요. 어느 그렇죠, 정도 그렇죠. 상한선을 차지한 데서 예를 들면 중국이 이번에 키미는 딱 한 20%나 30% 저렴해요. 다른 그러면 모델보다 지금 네, 있는 네. 가장 잘 나가는 미국 모델보다 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이 좀 지금도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AI 경쟁이 자본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업무에서도 경쟁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건 대단히 건강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하고 다르게 이번에 키미3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보통 파라메터라고 하는 것이 2조 8천억 개인데요. 이거는 무슨 뭘 뜻하냐면요. 네. 저희가 일반 서버에다가 다운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이거는 대용량. 네, 아주 대용량이라서 네, 직접 문샷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만에 셧다운됐어요. 네. 왜냐하면 문샷이 이걸 개발한 능력은 있었는데 운영 경험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떠서 이거 뭐지 막 이러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대응을 하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에 관련된 특화된 전문 기업들 네네. 이 정도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일종의 로열티를 아마 줄 거예요. 문샷에 로열티를 주고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다 서비스하는 것은 중국 서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마 키미3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씁니까? 회의록 정리하는 단순한 일은 키미3를 시키고 저렴한 거. 좀 중요하고 복잡한 것은 미국 서비스를 쓰고 네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미 AI 모델이 대단히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이미 이러한 그 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반도체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어느 정도 가격을 올라갔지만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기업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속속들이 삼성의 전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계열사들도 그룹 계열사들도 다 쓰게 될 거고 올해 말까지는 내년 되면 여러분 삼성하고 SK가 쓴다면 나머지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거의 그거예요. 지금 회사에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데스크탑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회사는 인터넷 갖고 일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판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컴퓨터 사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AI 모델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는 한국 기업의 대다수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전 직원이 네. AI를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2025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AI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그래서 저는 키미스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본격적으로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반도체 수요에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까이만 봐도 저희 실생활에서 네. 방송 같은 경우도 네. 그 박사님 말씀하신 데 옆에 뜨는 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AI로 네, 네. 적용이 되면서 네, 네. 차츰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3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용량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느지에 맞게 또 네. 변했다라는 거에서 딥스크와는 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인식이 맞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면 키미3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네. K3는 90%만 완성을 했고 10%는 네. 구글이 변화시켜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화시켜라. 아마존이 변화시켜라 하면서 마지막 흔히 말하는 마지막 조정의 공간을 열어뒀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있어요. 중국의 모델들이 이미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완성품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신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지를 남겨두면서 네. 마음껏 활용하라는 이러한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다시 이 시장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보 때문에 뭐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델을 중국 쪽이니까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여지를 열어놓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도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메모리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총수요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수요 시장을 이제 야구로 치면은 9회까지가 야구라고 한다면 1회 말 이제 겨우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네.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근데 반도체 어. 수요의 증가와 반도체 주가의 증가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의 사이클은 저는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을 그려갈 거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 네. 그 가운데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또 주식시장은 또 다른 로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똑같이 상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많이 올라왔다고 보세요?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중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정도에서 많이 벌었으니 나는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더 오를 수 있는 데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게 이런 투자 심리, 흔히 말하는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네. 그러니까 순환 투자에 대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벌었으니 이걸로 이거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또 올라가겠다. 네. 이러한 욕망을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모리 그 반도체 시장의 주가 시장하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메모리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뭐 또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는 이런 미래 시장도 있는 거고 이건 아직 현실화된 시장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에서 2026년과 2027년 인허가 받은 데이터 센터가 1000개거든요. 여기 들어갈 반도체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고 80년대에 자원 개발에 대한 천연 자원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광산 개발 붐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일고 있는 호주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은 네. 그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주가. 예, 그러면 네. 거기에 꽂힐 반도체와 여러분 뉴질랜드도 농업국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뉴질랜드에도 거기는 화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열이 되게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짓고 있고 네네네네. 거기에 꽂힐 반도체와 여러분 부탄에도 부탄이 이 히말라야에 있는데 거긴 수력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다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네. 꽂힐 반도체와 예. 유럽에는 크로아티아에 요즘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힐 데이터와 반도체와 한국에도 지금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수요는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침체될 거라고 보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주가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말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수요는 엄청 붙을 거고 9회 말로 치면은 거의 초반 수준이기 네. 때문에 엄청 붙을 건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가파르게 갈지 그거와는 좀 별개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부분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지점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시장도 우상향을 직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서울에서 미국을 가거나 한국에서 유럽을 갈 때도 비행기를 타면은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시장도 난기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난기류는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여론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뉴욕주에서 네. 뉴욕시가 있고 뉴욕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붙어 있지만 뉴욕주에서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4월 달에 미국의 메인주, 그 뉴욕주보다 더욱더 북쪽에 있는 캐나다하고 근접하고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메인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주입니다만 주 하원과 상원에서 추가 데이터 센터 건설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주지사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류 중인 주가 미국의 12개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도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적 합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 센터 금지 법안이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대단히 거셉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 병목이 물리적 병목인데 미국의 건설사가 1000개를 동시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건설사들도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을 10,000원 주고 팔던 것을 뒤쪽에서 수요가 급하니까 우리 20,000원 주고 살게 하다가 하이퍼스케일러가 우리는 그냥 크게 불러 40,000원. 그래서 2,000원 남기다가 32,000원 남기다 보니까 수익률이 80% 90%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부분처럼 건설사들도 요즘 웃돈을 부릅니다. 미국에서. 웃돈을 부르면서 우리가 빨리 해줄 테니까 돈 더 주세요. 왜냐하면 건설 인력이 적어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6월 달에 메타,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메타가 1억 달러를 용접공과 배관공 교육에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 검색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이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1억 달러를 용접공과 배관공을 교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데이터 센터 건설에 이런 용접공과 배관공마저도 병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건설이 지연되게 되면 장기 계약을 했던 하이퍼스케일러가 우리 2027년에 짓기로 했던 완공을 했던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니 그러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2028년에 우리 그거 받아 쓸게. 예. 위약금 물론 물게. 어차피 그거 원금 다 내가지고 그 돈 다 저기 손실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위약금이라도 물 테니까 지연을 시켜버릴 경우에는 여러분 정치적 병목에 의해서 지연되던 건설 병목에 의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우려하는 거죠. 그 만약에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어떠한 파동이 일겠습니까? 공포. 그렇죠. 어마어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수가 전혀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AI 뭐 에이전티 뭐 여러 가지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굉장히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자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뭐 병목 현상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니즈는 계속해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서서 그 중국 문샷의 그 키미 K3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딥시크가 그랬고 이번 이제 두 번째라면 뭔가 계속 그런 기술 계속 발전이 나올 겁니다.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과연 떨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차 충격은 컸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폭락했었잖아요. 다시 근데 회복하는데 몇 주 걸렸습니다만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7월 17일 국경일이 있어서 네네네. 이걸 좀 이거를 좀 충격을 좀 네네. 완화해주는 효과가 네. 있었고 월요일 정도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이어서 GPT 6.0도 나올 거고요. 곧 이어서 콘도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딥시크도 버전 5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가 없어지는 소식들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는 점점 작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기업들이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해야 오류가 없어야 효과가 좋아야 돈을 내고 쓰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흔히 말해서 짜장면으로 치면 밀가루인데 밀가루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 병목 때문에 건설값 때문에 그거는 양파 가격이 폭등한 거고 그러니까 다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이거를 돈을 줘야 되냐면 최종 소비자, 우리가 돈을 내던 기업이 돈을 내던 둘 다 내야 되죠. 근데 아직 소비자들은 아직 돈을 좀 적게 내고 있지만 기업이 당장 돈을 내려면 더 좋은 모델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더 좋은 모델이 나와야 기업이 이거를 믿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업무에 썼더니 자꾸 오류를 범하면 오류 고치느라고 시간 더 걸려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여러분 놀라잖아요. AI가 이렇게 잘해주던. 근데 오류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 오류가 있으면은 보고서에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니어가 경력자가 처음부터 그 AI 결과물을 다 보느라면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캐나다의 회사죠. 그 미국에 성장되어 있는 쇼피파이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중위권 밑에 있는 AI 모델을 쓰는 걸 금지시켰어요. 아, 오히려 더 오히려 그것이 네. 비용이 더 든다라는 힘드니까.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AI 경쟁이 미국 거든 중국 거든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모델이 좋아지는 것은 AI 경제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리고 AI 경제의 사이즈가 커져야 이 기업들이 지불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사이즈가 커져야 결국은 반도체 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 삼성전자하고 SK가 많이 버는 건 누군가는 지불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지금 비싸지니까 아이폰을 가격을 올렸잖아요. 일본부터 올렸고 이제 한국도 올릴 겁니다. 9월 달에는 신제품 나오면 더 올리겠죠. 근데 아무도 그 올라간 가격을 안 사줘버리면 애플은 망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업체도 망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올리든 안 올리든 결국은 물건이 팔려야 그 안에 부품 만드는 기업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반도체는 부품이지 AI 경제의 중요하죠. 중요한 부품이지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나 2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꼭 네. 확인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알파벳 실적이 이제 네.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나오는데요. 매우 네. 저도 떨리는 순간인데요. 알파벳 실적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벳이 뭐 실적 발표하면 저는 실적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건 별로 주가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보통 실적을 발표하고 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CEO가 나와서 투자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예, 시간이 그때 있죠. 중요하죠. 어닝콜이 예, 있죠. 이 어닝콜 시간에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거냐면 2027년에 KPX 즉 자본 지출은 어느 정도 증가할 거냐. 여러분 알파벳의 자본 지출의 증가는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KPX를 갖다가 이미 2025년 대비 2026년도 또 40% 넘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40%나 50%를 증가시킨다라면 반도체 시장은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SK하고 하이닉스 하는 게 너무 좋지만 지금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KPX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컨퍼런스 콜 때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올린다.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지금도 이미 매출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빚부담을 우려하는 거고. 네, 회사채도 이미 발행했고 네, 구글도 여러 번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했어요. 네. 이 돈 마련하려고. 그러면 또 올리면 그 돈은 뭘로 할 건데? 그러네요. 그리고 돈을 언제 벌 건데? 라고 해서 알파벳 주가가 내려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증가시킨다 그러면 본인들의 주주들이 싫어하고 네. 그리고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뭔가 AI 경제가 경색될 것 같고 그렇게 이러지는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식시장 전체를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증가시킨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하는 정책 목소리가 큰데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정책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내일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네. 3개월 뒤에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대한 가이던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보셔야 될 것은 27년에 대한 KPX, 즉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년에 네. 캐펙스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런데 구글 네. 입장에서는 눈치 봐서 다음 발표 네. 연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겠다 하는 순간 네. 알파벳의 주가는 올라갈 거고 예. 시장은 떨어지고. 시장 한국 반도체 주가는 떨어질 네, 거고. 우리한테는 좀 악영향. 네네네. 요런 좀 실익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 좀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어섰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죠. 이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선은 평소보다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최근 AI 고점론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마켓 캘린더 시간에서는 알파벳의 실적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 통해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지난 1분기 알파벳의 성적표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에 투심이 빠르게 오르면서 주가가 $400 선 위를 웃도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최근의 흐름은 사뭇 다릅니다. 일단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픈 AI 같은 종목들과의 경쟁도 심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340에서 $360 선을 좀 흐름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 지금 상당히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가가 알파벳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함께 모여봤는데요. 총 64건 중에 57건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역시 평균적으로 $433로 최근 주가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개별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시티즌스가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AI 인프라 확장과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UBS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면서 다소 좀 낮게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 이 왼쪽 표가 반도체 시장이 흘러가는 구조, 낙수형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위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만 우리 삼성전자와 SK 같은 메모리 3사가 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목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발표되는 실적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알파벳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잘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